지금부터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소식을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의 이재갑 교수님, SBS의 남주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서울 강남 유흥업소 이 집단 감염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네. 방역 당국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이 지난달 26일에 일본에 다녀온 아이돌 그룹 출신 윤하악이라는 멤버와 네. 접촉한 유흥업소 종업원 한 분이 확진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뿐 아니라 그 같은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또 다른 종업원 한 명까지 감염되면서 그 3차 감염까지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방역 당국도 긴장하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일단 유흥업소 근무자 그 첫 번째 유흥업소에서 첫 번째로 확진되신 그분 접촉자를 파악을 해보니 예. 서울시에서 파악을 해보니 직원, 손님, 룸메이트 등 한 118명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전원 자가격리 조치를 했고요. 지금 전수 검사가 진행 중인데 아직까지는 그 첫 번째 확진되신 종업원과 그 룸메이트 외에는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은 분은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예. 유흥업소라고 하면은 대형 시설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고 또 이번의 경우에는 아마 그 찾은 손님들과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러다 보면은 또 다른 집단 감염의 근원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저런 데가 이제 아주 밀폐돼 있죠. 밀폐되는 그렇죠. 공간이고 또 이번에 지하였거든요. 게다가 사람들 서로 이제 얘기하거나 술 마시고 이러게 되다 보면 마스크 당연히 안 쓰고 이제 만나게 되고요. 바로 옆에 앉아서 서로 얘기하면서 이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런 데서 노출이 되면 예전에 노래방에서 한번 여러 명 감염된 사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와 유사한 사례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데다가 노래방에 같이 온 사람들끼리만 같이 있지만 여기는 종업원들이 각 방을 돌아다니면서 서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예. 하기 때문에 여러 방에 있는 분들이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노래방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유흥업소다 보니까는 저기에 다녀오고 접촉했던 분들이 본인이 스스로 네. 내가 거길 다녀왔다라고 이야기를 안 할 가능성도 있고 지금까지 강남구청이 파악한 숫자도 그 종업원의 이야기 뭐 이런 거에 근거해서 네. 찾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말 접촉했는지는 사실 정확하게는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보건당국이 그동안 해온 역학조사의 각종 노하우를 이용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업소에 간 손님들의 계산한 기록이라든가 또 현금을 이용한 고객들도 어떻게든 찾을 거고요. 예. 또 예전에 959 콜센터 때를 보면 그 시간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그렇죠. 종업원이 근무한 시간대. 27일 저녁 8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근무를 했는데 그 시간대에 그 주변에 기지국을 이용한 사람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접촉자를 찾아내고 그들을 격리시키고 검사하는 그런 조치들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오늘 정부의 대국민 브리핑에서도 이 서울 강남 유흥업소와 관련한 내용이 국민들께 자세히 설명이 됐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업소 관련된 사항은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지만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는 역학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역학조사 과정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짓을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한다든지 은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감염병 예방 법령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혈장 치료, 또 기존의 항바이러스제를 코로나에 적용하는 약물 재창출, 기타 새로운 치료제 개발, 또 백신 개발에 많은 연구자분들이 큰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이 모든 노력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고 신속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고 강화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부분은 잠시 뒤에 질문을 드리고요. 이 앞부분에 권준욱 부법무장이 강조한 내용이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혹시 내가 접촉을 한 것 같은데 내가 이거를 자진해서 알릴 경우에 나의 모든 동선이 다 노출되는 것 아니냐.
이번에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우려들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은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방역당국은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사람들의 의식, 인식과 현재의 상황 당연히 협조를 해야 하는데 혹시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 불안감 또 이런 것들이 현재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형국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렇긴 합니다. 이제 특히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그 분이 이제 증상 시작되는 거의 이틀 전부터 시작해서 만났던 사람들을 다 추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사업상의 비밀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개인적인 어떤 뭐 그 사항이라 좀 밝혀지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 있는 경우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 잘 안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또 게다가 가끔은 아예 그냥 완강히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버티시는 분들도 가끔은 이제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본인이 확진이 돼서 치료를 받는 단계로 넘어가야 되지만 본인과 접촉했던 사람들이 잘 찾아져서 그분들에게 위험성을 알려드려야 그분들이 혹시 확진됐을 때 치료를 빨리 받게 하거나 증상이 생겼을 때 빨리 검사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어쨌든 본인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건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역학조사 단계에서는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몇 가지 제한 상황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억력이 많이 떨어진다든지 또한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 의료진 중에서도 감염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내가 언제 증상 시작되는지 정말 기억을 해보려고 노력해봤더니 정말 생각이 안 나더라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어서 기억 자체도 혼동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메모라든지 본인이 어디 갔는지 이런 여러 가지 기록들을 통해서 자세히 좀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도 이런 역학조사를 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보호하는데 또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은 국민 전체, 나 자신을 포함한 국민 전체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한 상황인 만큼 역학조사에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래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예. 이런 말씀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뉴스 보면 서울시에서 사실상 유흥업소에 대해서 영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이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서울시에 있는 유흥업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끝나는 19일까지는 아예 영업을 못 한다는 얘기겠죠? 네, 이미 사실 앞서서 시내 한 2,000곳이 넘는데요. 네. 클럽, 뭐 유흥 이번에 문제가 된 유흥주점 그리고 콜라텍 이런 곳에 대해서 일시 휴업을 권고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확인을 해보니까 422개 업소가 여전히 영업 중이라 이런 곳들에 대해서 오늘부터 어떤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다. 이로써 사실상 영업 중단을 명령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예.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끝나는 오는 19일까지 이런 업소들은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대형 유흥업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19일까지 일단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는 소식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조금 전에 정부의 대국민 브리핑 내용 후반부에 있었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치료제와 백신 개발, 여기에도 방역당국은 전폭적인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재갑 교수님, 네. 치료제와 백신 늘 얘기했습니다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그동안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방역당국에서 일부러 저 내용을 강조해서 브리핑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가시적인 성과, 뭐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뭐 올해 안에는 올 하반기에는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좀 좋은 소식들은 이제 그 질병관리본부 산하의 국립보건연구원이라고 이제 연구기관이 이제 있거든요. 권전욱 부본부장이 지금 국립보건연구원장이죠. 예. 원장님이신데 이제 그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이제 백신의 후보 물질 한 가지를 이제 개발해냈다라는 기사가 어제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 형태는 이제 바이러스의 모양을 따서 안에 유전 성분은 없고 바이러스의 모양만 딴 형태를 만들었고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약회사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있으면 공유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해보겠다 이런 발표가 어제 있었거든요. 아마 그와 연관된 내용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가기부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초연구원들이 있잖아요. 뭐 화학연구원 이런 데서도 여러 가지 이제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제 세포 실험 단계 실험실이 그게 어느 정도 종료가 되고 거기서 조금 효과가 있을 만한 약제 한 3-4가지가 이제 선별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제에 대해서도 일단은 이제 임상 연구나 이런 것을 촉진하는 법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가 상의하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아주 뭐 구체적인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씩 치료제나 백신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백신이나 치료제
치료제 개발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말이죠. 네. 제약회사들이 중심이 됩니까? 이 정부 방역 당국이 중심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가마다 조금 다른데요.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NIH도 있고 국립보건원도 예.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앤서니 파우치가 있는 이제 국립 알러지와 감염병 연구소 이렇게 두 가지 쪽에서 많은 백신 연구들을 하고 있어서 이제 국가에서 백신에 대한 기초 물질들이나 기초 실험까지 끝내고 나면 그 물질들을 이제 대규모 연구를 할 수 있는 제약회사의 이제 그런 예. 이제 협의를 통해 넘기면 제약회사가 진행하는 형태로 많이 진행을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시다발적이긴 합니다. 연구소에서나 아니면 국가에서도 이제 만들기도 하고, 또는 이제 제약회사 자체에서도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약회사도 같이 만들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특정 한 군데에서만 연구를 하다 한 가지 후보물질로만 연구하다가 실패를 하면 큰 문제가 되니까 여러 개 회사가 나눠서 동시에 여러 개를 한번 만들어-봐서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높은 거를 이제 선택해서 연구하는 그런 선택과 집중의 방식을 택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개 연구소와 대학과 그다음에 여러 제약회사가 동시에 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거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그것은 그 바이러스가 동일할 경우, 동일한 뭐 유전자를 갖고 있다든가 염기 서열을 갖고 있다든가 네. 그럴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가 있는데 네. 바이러스가 만에 하나 변종이 된다거나 네. 다른 형태로 변이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백신이나 치료제가 안 들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개발되더라도? 그렇죠. 이제 유전적 변이가 많은 경우에는 이제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는데,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이제 인플루엔자 H3N2라도 그게 조금만 바뀌게 되면 해마다 백신의 효과가 좀 다르게 나타나긴 하는데요.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큰 변이가 일어난지에 대한 보고들은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 교수님, 그러면 예. 한국에서 발견한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와 지금 유럽과 미국을 강타하고 있는 또 중국에서 처음에 발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형태나 형질 이런 것들이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됩니까? 조금씩 다른 면모는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바이러스의 구체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그런 주요 유전자들은 크게 변화가 아직까지는 없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다만 이제 연구가 많이 필요한 게요. 그러니까 특정 이제 백신을 만들려고 해도 백신이 만들어내는 항체가 정말 이 바이러스 잘 들을 건가? 그러니까 그런 연구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또한 이제 뭐 혈장 치료를 하고 있는데 혈장 치료하는 사람의 혈액에 있는 항체 중에 가장 효과가 높은 항체는 뭘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 그 항체를 어떤 바이러스의 어떤 성분이 만들어야 될 거냐에 대한 그 많은 연구들이 현재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예. 아까 말씀드린 변이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도 연구가 진행되면서 그것과 이제 그런 연구들과 매칭이 되면서 이게 정말로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릴 건가 말 건가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연구가 계속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 교수님이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감염됐다가 완치가 된 분들의 혈장을 통해서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 이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의 한 병원에서 시도를 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소식이 어제 많은 분들에게 화제가 되는데,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한번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떠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모든 병원에서 유사 환자가 접수됐답니다. 홍감며칠 측정입니다. 사망한 주병의 증상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사망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염됐지만 생존한 사람을 찾았어요. 그 사람한테 항체가 생겼으면 치료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진짜 치료제가 있어요? 바이탈 사인이 안정적이야. 혈액 검사 수치도 정상이고. 이제 곧 항바이러스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네들 생각은 어떤가? 나 이제 오래 있다니다. You can save her life. 지금 당신 항체가 필요하다고요, 네? 예, 지금 영화의 한 장면을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시도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서 시도된 거는 혈장 치료제를 아예 이제 상업적으로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그거의 전 단계가 이제 신존 세브란스 병원에서 시행된 완치된 환자 혈장 치료제인데, 그러니까 혈장 안에는 그 환자가 이제 완치되는 과정에서 만든 여러 가지 항체가 있게 되고, 그 항체 중에 일부는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연구 전에 우선은 이제 그 혈장을 가지고 투여를 해서 효과를 보는 거고요. 영화에서 나온 내용들은 그 혈장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항체를 분리를 해서 그 항체를 대규모 증폭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항체가 아주 많은 그런 치료제를 만드는 단클론 항체 치료법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몇몇 회사들이 아주 전문적으로 잘 만드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이미 그런 연구를 시작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아마 저 시도를 했고 네.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데 2명의 중증 환자는 치료가 됐다는 거죠? 네, 70대 한 분, 60대 한 분, 두 분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성과를 거뒀고 완치가 된 상태인데요. 그런 연구 결과가 그 국내 저널에 게재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어제 사실 서울에서 첫 번째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그 폐암을 앓으시던 40대 환자분이요.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시던 분의 가족. 예. 그분도 사실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어. 계셨고 마찬가지로 혈장을 투여 받으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역시 아무래도 이제 기저질환을 앓고 계셨고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완치까지는 이루지 못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혈장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이견도 있는 상태고요. 뭐 이재학 교수님 예. 더 잘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그리고 아직까지는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거는 설정돼 있지 않고 보건당국에서 조만간 준비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혈장 치료를 위해서는 감염됐다가 완치된 분이 자발적으로 헌혈을 좀 해야 되는 게 있고요. 또 이 혈장을 대량으로 아까 좀 증폭시키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더 이렇게 대량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는 겁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장 효과가 좋은 항체를 찾아야 되고 그것들을 여러 가지 유전자 재조합 방법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기 전에 아예 그냥 혈장 전체를 그냥 이제 다른 수혈을 해서 투여를 해서 한번 효과를 봐보자고 하는 게 특히 이제 여러 신종 감염병에 사용된 적이 있는데요. 에볼라 때도 사용이 됐었고 예. 2015년대 메르스 때도 이제 사용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볼라 때도 뭐 아주 효과가 좋지는 않지만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정도 보고가 있었고 메르스 때 같은 경우 많은 숫자 사용하지 않아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평가하기는 조금 쉽지 않다. 이제 이런 식으로가 평가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환자에서 혈장 치료제가 일부 효과 있었다는 보고를 한 적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2명의 치료가 됐지만 여러 병원에서 정말 너무 중증 환자에서 쓸만한 약이 없다 보니까 좀 시도를 하려고 하는 병원들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가 좀 쌓이다 보면 실제로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때 이제 판가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혈장 치료,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 의료진들이 어떻게 해서든 환자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혈장 치료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그런 발표가 나와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교수님, 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 위해서 전 세계 각국이 좀 경쟁하는 형국이기도 하겠죠. 예, 경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어느 누가 발견하고 개발하느냐가 또 명예도 되지만 또 회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어떤 부를 거머쥘 수도 있는 상황인 예.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WHO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런 백신 개발이 특정 회사에 이익을 주는 형태로만 개발되면 특히 가격이 비싸게 되거나 이래서 사실 더 이제 취약해 있는 아프리카나 이런 아시아권 국가들이 이제 혜택을 못 받는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WHO가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서 조금 그런 그 오리지널리티라고 그러죠. 특허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반납하는 그런 형태의 백신 개발을 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신종 플루 때 이른바 타미플루라고 하는 그 약이 있었고 그게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다 뿌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도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번에도 백신과 치료제가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긴 한데 그것이 자칫 한 특정 제약회사에 어떤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준다 이런 측면으로 가서는 좀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그 약을 또 어떻게 살 것이고.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백신을 개발하는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NGO 형태 연구소 단체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연구 개발비를 이제 전 세계적인 단체 중에서 많이 이게 세비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런 데서 거의 한 2천억 원 이상을 지금 투여를 해서 백신 개발에 좀 투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일부러 이제 국립 단체에 해당되는 데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임상이 미국에서 시작된 임상 2군데서 시작됐는데 이건 또 제약회사에서 만든 형태가 지금 임상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여러 국가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협력을 하고 연대를 해서 조금 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한국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잘 대응하고 있는데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도 우리의 방역 당국이 정부가 혹은 어떤 제약회사가 먼저 한 걸음 앞서 나가서 세계적 공인을 받을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일종의 희망도 있고 좀 약간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투자하는 비용
그러니까 이런 백신 개발에 투자하는 비용이 미국에 투자하는 거에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아주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여러 가지 플랫폼에 대해서 투자해서 그중에 2-3개 정도의 가능성 있는 거를 확 밀어서 가야 되는데 그 투자 비용 자체가 크지 않다 보니까 근데 그래도 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제 세계적인 그런 개발이나 발견을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모들 그러니까 과학자들 한 명 한 명의 그런 면모들에 기대하는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코로나19를 제압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 뭐 어느 나라가 먼저 개발하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우리 방역 당국도 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전폭적인 지원,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오늘 국민들께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 당국이 요즘 하루도 빼놓지 않고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코로나19와 맞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린다. 이렇게 매일 브리핑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영상을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팀에서 준비해봤습니다. 메디폼처럼 약간 확실한 거 약간 붙어가지고 효과가 있어요? 안 아파요. 걱정은 조금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저는 쉬고 있어가지고 지원해서 왔어요. 아, 그러면 혹시 휴직 중이신 건가요? 네네네. 가족들이 혹시 안 말리시는 거예요? 가족분들 저희 어머니도 간호사셔서 아름다운 당신 사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구 경북에서 폭발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을 할 때 이때 이것을 제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의는 자신의 병원 문을 닫고 자신이 일하던 병원에 휴직계를 내고 휴가원을 내고 대구 경북으로 달려가서 환자들을 돌봤던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었다는 점을 우리 모두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코로나19의 발원지 여러분 다 아시죠? 중국의 우한입니다. 중국 우한이 그동안 아예 봉쇄가 됐었습니다. 누구도 우한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우한에 있던 사람도 나갈 수가 없었는데 76일 만에 우한 봉쇄가 해제됐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也是在对我们身边的亲人、朋友负责，甚至说为全国人民的健康负责。加油！加油！ 자, 우한 봉쇄가 76일 만에 해제가 됐습니다. 현지 상황 저희가 간략하게 전해드렸는데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엽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우한시 봉쇄가 풀렸는데 말이죠. 우한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이 많습니까? 우한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사람이 많습니까? 우한이 봉쇄가 됐기 때문에 우한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더 많았습니다. 이 우한 사람들이 도시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지역 사람들이 우한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 이게 평상시 같으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우한이 코로나19 최초 발생지다 보니까 중국 당국이 입출입을 아예 막아버렸죠. 오늘 이게 76일 만에 풀렸습니다. 우한 사람들이 얼마나 도시 밖으로 나가길 원했는지 알 수 있냐면요. 이 고속도로 요금소가 밤 12시에 열었는데 미리 기다리는 차량들의 행렬이 수 킬로미터나 이어졌다고 하고요. 또 기차역에도 새벽부터 사람이 인산인해였다고 합니다. 기차표 예약한 사람들을 보니까 오늘 하루에만 5만 5천 명이라고 하고요. 이걸 포함해서 오늘 6만 5천 명 정도가 우한을
빠져나갈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우한 공항도 문을 열었죠. 그런데 이 국제선은 아니고요. 이 중국 국내선만 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상하이 선전으로 나가는 비행기 또 이 우한으로 들어오는 비행기가 줄을 이었는데요. 오늘 260여 편 정도가 운항을 한다고 합니다. 공항 그래도 이 상대적으로 기차역보다 이 붐비는 게 좀 덜했습니다. 우한시 인구가 한 1,1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누구나가 다 우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확인증 같은 게 필요합니까? 중국어로 리마라고 하는 이 녹색 건강 인증서를 이렇게 휴대전화에 받아 놔야 합니다. 이걸 공항 들어갈 때 이렇게 스캔을 해서 인증을 받아야 공항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들어가서도 3차례 정도 더 체온 측정 과정을 거쳐야 비행기를 탈 수가 있습니다. 기차를 이용할 때는요. 이 절차에다가 목적지 정부의 허가증도 제시해야 합니다. 당연히 이동할 때 마스크는 필수로 써야 하고요. 또 이 화면을 보시면 이 여행객 본인이 이 방역복을 챙겨 입고 다니는 사람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코로나19 상당히 진정됐다. 중국 당국은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우한 봉쇄가 해제가 되면서 혹시 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후베이성과 우한시의 신규 확진자가 계속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된 상황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겠죠. 이 봉쇄 해제는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감안한 조치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한시도요. 아파트 단지별로 출입 통제는 계속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가급적 불필요한 경우에는 집 밖에 나가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이곳 베이징에도 이런 식의 아파트 출입 통제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출입 통제를 얼마나 엄격하게 하느냐는 지역마다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이 사회 분위기가 좀 느슨해지면 이런 소지역별 통제도 좀 풀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한을 포함해서 중국 전체로 코로나19 상황 사실 일부 국가에서는 중국이 내놓는 발표 통계를 믿을 수가 없다. 의심의 눈길도 보내고 있는데 정성엽 특파원 또 현지에서 취재하고 있는 해외 특파원들이 보기에 중국 전체 코로나19 상황은 정말 괜찮아진 겁니까? 일단 통계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상으로만 보면 중국 상황은 안정적입니다. 이 중국 자체 확진자가 없는 날도 많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가 0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다시 생겼지만요. 다만 이런 수치는 말씀하신 대로 중국 통계를 그대로 믿는다는 전제하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통계상으로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이 해외 유입자인데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확진자가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광저우에선 이 아프리카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2차, 3차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요. 또 북쪽의 해륙량성에서는 러시아에서 육로를 통해 입국한 사람들이 많은데 사흘 사이에 5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해서 이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중국 상황을 정리해보면 전반적인 안정세는 맞지만 위험 요소는 아직도 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이 이걸 빨리 떨쳐버리려고 서두르는 것 같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베이징 정상엽 특파원과 함께 우한 봉쇄가 해제된 우한의 표정,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남정 기자, 네. 코로나19 이후에 중국 우한의 봉쇄 76일이라고 하는데 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처음 우한에서 그 원인 불명의 폐렴이 발생했던 시점부터 짚어보면 12월 31일이죠. 지난해 예. 12월 31일에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 27명이 우한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중국 방역 당국이 처음으로 밝혔고요. 그 이후에 1월 9일에 첫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1월 23일에 우한 봉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신규 확진자가 13,400여 명을 넘어서는 순간까지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지난달 18일 우한의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한 명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됐고 오늘이죠. 4월 8일 0시를 기준으로 우한 봉쇄가 해제됐습니다. 리원양이라고 하는 의사 이제 결국은 숨졌는데 사실은 이재갑 교수님도 기억을 하실 텐데 네. 지금 뭔가 이상한 바이러스가 출현을 했다라고 알렸지만 중국 당국은 유언비어 날조한다고 이 사람을 오히려 체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 당국이 초기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은폐, 축소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후에 중국에서 나온 논문들을 보게 되면 좀 더 경악을 했었는데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중국 초기에 뭐 47명에 대한 환자 기록을 보게 되면 환자가 입원 일자가 12월 1일부터 나타나고 이미 그 중에서 많은 환자들이 이제 사망 기록들이 이미 1월부터 지금 초부터 나오고 있었거든요.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진 않았지만 이미 중국에서 나온 논문을 보면 네. 그런 내용들이 은연중에 다 드러나 있다는 거군요. 예, 그리고 특히 그 내용을 보면 더 당황스러웠던 거는 중국이 초기에 화난시장에서 환자가 시작됐고 주로 초기 환자도 화난시장 환자라고 얘기했는데 논문에서 보면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화난시장이 아닌 데서 이미 입원을 한 상황이라 이미 12월 달부터 이제 우한 내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이제 환자가 확산이 됐었다는 걸 암시하는 내용들이 이미 그 논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중국이 이미 정보들 많이 가렸는데 논문에서는 그걸 가리지 못하니까 논문에서 다 드러났었기 때문에 이미 12월 달에 이미 중국 우한에서는 많은 환자가 이미 발생을 하고 있었고 지역사회 감염이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이 지역사회 감염이 있다는 얘기 또는 의료진 감염이 있다는 얘기도 1월 중순까지 얘기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정보들이 다 이제 정보 전달도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국가에서는 분명히 지역사회 감염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람 간의 감염이 정말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많은 국가들이 그런 방역 체계를 수립하는데 약간씩 좀 더뎌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초기에 그런 정보를 가렸던 부분들이 여러 국가에 피해를 준 건 사실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인도에서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중국의 책임을 묻겠다면서 20조 달러라고 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이 제소를 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의 기사도 날아왔는데 자, 조금 전에 이재학 교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그동안 중국에 대단히 우호적이었습니다. 전 세계는 중국에 감사해야 한다. 저희의 생각과 많이 다르죠.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WHO 당신들 못 믿겠다. 그동안 미국이 얼마나 많은 돈을 냈는데 아예 돈 안 낼 수도 있다. 이렇게 WHO를 압박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Larger countries or within natural groupings of countries, the example of China is quite compelling in the way that different provinces were twinned up with different cities in Hubei, for example, and provided the healthcare services, both equipment as well as healthcare workers that were needed in that spirit of solidarity. They seem to be very China-centric, and we have to look into that. So we're going to look into it. We give a majority of the money that they get, and we're going to put a hold on money spent to the WHO. We're going to put a very powerful hold on it. WHO를 사이에 두고 중국과 미국이 예전에는 무역 갈등, 경제 전쟁을 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전쟁을 하고 있는 듯한 모양새인데 결국은 그런데 코로나19는 사실 국제적인 연대가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WHO의 가장 주된 역할들은 이런 여러 국가들의 연대를 통해서 현재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국가들을 도와주는 것, 그다음에 이런 방역 체계라든지 시스템이 없는 국가들에 대한 지원이 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제 미국이라든지 중국 같은 이제 거대 국가에서의 그 펀딩, 그러니까 펀드 조성한 걸 가지고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이제 만약에 저런 자금 지원을 보류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WHO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또 이제 저렇게 되면 또 역으로는 중국이 이미 $1000만 이제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렇게 되면 중국과의 WHO 관계가 좀 더 돈독해지는 상황을 또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WHO가 세계 보건의 어떤 중심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조금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WHO가 미국과 중국도 끌고 나가야 하는데 좀 흔들리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 미국 상황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하루 사이에만 사망자가 1,700명 넘게 나왔는데 그동안 뉴욕주가 가장 상황이 안 좋았죠. 이 쿠오모 뉴욕주 주지사 또 친동생인 CNN 앵커. 이 CNN 앵커가 확진 판정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확진 판정 받고 자가 격리 중에도 방송을 계속하고 있는데 형 쿠오모 주지사의 실시간 브리핑에 이 동생이 또 연결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했을까요? I told you I had the hallucination. I was seeing Pop. You came to me in a dream. You had on a very interesting ballet outfit, and you were dancing in the dream
and you were waving a wand and saying, I wish I could wave my wand and make this go away. And then you spun around and you danced away. Well, that's, there's a lot of metaphoric reality in that one. I thank you for sharing that with us. It was kind of you. Obviously the fever has affected your mental capacity. Yeah. I can tell people, of course, I'm your brother. I'll never be objective about you. You're my favorite guy. But I've never seen you work harder than now. And I've never seen you have this kind of desperation to source equipment, and you're drawing in from everybody you know. And you go get some rest. I love you. Everybody loves you. This is going to be fine. You're going to get through it, and I'm proud of you. And then we'll go fishing, we'll have a drink, and we'll laugh about it. Go get some rest. Thank you for taking the time. 예,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코로나19로 힘든 와중에도 유머도 잃지 않고 그러면서 서로가 또 진심을 전하는 저 모습을 보면서 많은 미국인들이 힘을 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힘을 낼 수 있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나이가 90살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는데 완치가 됐습니다. 이 미국 할머니가 전 세계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하는 말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I thought I had a cold. I didn't think anything of it, you know, and then I got sick. I couldn't even walk. It was terrible. Yeah. Pray and get out of bed. Don't stay in bed all the time. Even if you sit in a chair, you have to move a little. And I want to say to them, if I did it, you can do it. 기도하고 움직이세요. 여러분도 완치할 수 있습니다. 희망의 메시지 잘 들으셨죠? 오늘 두 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제 보름달이 떴다고 하는데 슈퍼문이라고 합니다. 평소보다 아주 큰 보름달이 떴는데 이 보름달이 우리나라에만 뜬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떴습니다. 이 보름달을 보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소원을 빌었을까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바랬겠죠. 여기에 꼭 하나 더 붙이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그 이후 우리는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